이 효용. 음, 장기 용선 계약 하에 선주는 특정 선박을 지정함 없이 일정 크기의 선박으로 화주의 화물을 운송할 것을 보장하고, 화주는 시황에 무관하게 화물 운송을 보장받게 됨으로써 양 당사자 간의 안정적인 운송과 수익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용선자는 선주에게 필요한 시점에 운송 서비스를 요구하고, 선주는 용선자가 요구하는 시점에 맞추어 소유 선박이든 용선 선박이든 화주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적정 선박을 배선하여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연속 항해 용선과의 차이점. 연속 항해 용선과는 달리 선주는 배선의 융통성을 가지게 되고, 화주는 특정 선박의 원가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로운 운임률을 입찰로 확보할 수 있어 상호 간의 안정적인 계약이 된다. 음, 특정 선박이 지정되지 않는 점에서도 구분된다. 장기 용선 계약의 음, 목적은 대량 화물의 장기 안정적인 수송이 있기 때문에, 가령 계약 수행 중에 선박이 멸실되더라도 다른 계약서처럼 계약이 자동적으로 불이행 (frustration) 이 되는 게 아니고, 대체선의 투입으로 계약이 계속된다. 4. 운임. 장기 용선 계약도 운항과 정사는 일반 항해 용선 계약과 동일하다. 정박 기간 동안 조출료, 채선료의 정사는 매 항차마다 이루어지며, 유류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도 규정된다. 음, 장기 용선 계약의 운임은 음, 입찰 수의 계약 또는 입찰에 의하며 일정 수준으로 확정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나, 일부 곡물의 장기 용선 계약에서는 변동 운임 방식으로 하기도 한다. 이는 분기별 또는 연도별 시황을 반영하여 운임 수주를 적절하게 재조정하거나 선적 완료 시점 전후 1개월의 평균 지수를 연동하여 정산한다. 이 방법은 시황의 등락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운임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황 등락에 따른 손익 변동 리스크가 없고, 기회 이익 및 기회 손실 모두 제거된다. 5. 특징. 장기 용선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선 간격과 시황이 급변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태도이다. 계약서에서 배선 간격을 월 1회, 격월 1회, 분기 1회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용선자는 호황 또는 불황 시 배선 간격의 조정을 요구할 때가 많고, 시황 등락에 따라 선주도 조정을 필요로 느끼게 된다. 이 경우 계약서의 본 바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협조가 요구된다. 3. 전용선 계약. Contract of Specialized Carrier. 1. 정의. 전용선 계약은 장기 용선 계약의 일종으로 장기 용선 계약의 일종으로 일정 기간 특정 화물이 규칙적인 항로에서 대량으로 운송되는 경우 당해 화물과 항로에 적합하게 건조된 전용선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목적. 전용선 계약은 대규모 물동량의 지속적인 수송 요구를 가진 제철사, 전력회사, 가스 및 정유업체 등이 시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송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3. 특징. 전용선 계약은 특정 화주의 대량 동일 화물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건조된 선박을 활용하는 것으로, 선박의 소유권 및 점유권은 선주가 가지고 있지만 당해 선박의 배선권은 용선자가 행사한다. 음, 음. 용선자는 선주에게 선박의 내용 연수 만료 시까지 연속 만선 운항을 보장하고, 선박의 확보 및 운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원가 보상 원칙에 의거하여 적정 운임률로 보상하는 장기 해상 운송 계약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4. 용선자의 효용. 1. 안정적인 운송수단 확보. 용선자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운송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해운 경계 호황 시에는 필요한 선박을 적기에 확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조업의 안정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량 화물 화주들은 전용선 계약을 통해 제품의 재고 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2. 최적의 운송수단 확보. 음, 용선자는 선박 건조나 선박 매입 단계부터 관여하기 때문에 음, 선적항 및 양육항의 조건에 부합되는 음, 최적의 선형을 채택할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또한 선박 건조 기술의 혁신 및 해운 기업의 관리 합리화에 의한 비용 절감의 간접 효과로 화주의 물류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 5. 선주의 효용 1. 금융 조달 전용선 계약은 선박의 확보와 그에 따른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전용선 계약과 같이 음, 장기 적합 보증이 된 경우 신조선의 건조 또는 중고선의 도입 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조달이 가능하다. 음,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선박 확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해운 산업의 발전. 대형 화주 기업이 선박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선박을 소유하고 자체 화물을 운송하는 자가 운송은 산업의 균형 발전, 문어발식 확장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자본 조달의 비효율성이 문제된다. 결국 화주는 자기 운송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전용선 계약을 선호한다. 전용선 계약은 해운을 주요 기간 산업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의 활성화된 계약이다. 특히 전용선 계약은 우리나라의 해운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5. 항해 용선 계약의 하역비 및 정박 기간. 1. 하역비. 어, 음, 하역은 운송, 보관, 음, 포장의 전후에 부수되는 물품의 취급으로서 선박 등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적재, 적부, 양육 등의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 항해 용선 계약에서 하역비를 부담하는 결정은 선박으로의 적재 비용, 선박으로부터의 양육 비용과 관련된 하역 인부임을 선주와 용선자 중 하역 인부 부임 돈을 누가 낼지 용선자 중 누가 부담하는가를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burst-term, FIO terms 등이 있으며 결정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하역비 및 항비 부담 1. gross terms charter gross terms charter는 선주가 하역비 및 항비의 일체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단, 부선료, 채선료, 휴일 및 야간 할증료 등 특수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 2. net terms charter net terms charter는 용선자가 적재 및 양육의 모든 하역비뿐 아니라 본선의 적재 준비 완료 시부터 최종 양육항에 서의 양육 종료 시까지 일체의 항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선주가 익숙하지 않은 항로에 배선하거나 또는 용선자가 자신의 하역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하역비 부담에 따른 부담, 선적비, 벌스턴, 선적비, 양육비, 선주, FIO, 선적비, 양육비, 화주, 용선자, FI, free in, 선적비, 용선자, 화주, 양육비, 선주, FO, 선적비, 선주, 양육비, 용선자, 화주. 1. 벌스텀 벌스텀즈는 본선 적재비, 양육비 및 선내 하역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구조이다. 음,
전기선 개품 운송 계약의 경우 이러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선 조건 라이너 텀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2. FIO Free in and out FIOST terms F는 F의 free는 선주 입장에서 면책이라는 의미다. Free in은 선적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하고 양육 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 Free out은 의 경우 선적 비용은 선주가 부담하고 양육 비용은 용선자가 부담한다. FIO 텀은 birth 텀과 정반대의 조건으로 선적 및 양육의 하역비를 모두 용선자가 부담한다. FIOST는 용선자가 적부비 스토리지와 선착 내 화물 정리비 트리밍까지 부담한다. 2. 정박기간 레이데이즈 항해 용선 계약의 경우 선적 또는 양육을 하기 위해 정박할 수 있는 기간을 합의한다. 정박 기간을 먼저 합의한 후 합의된 정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용선자는 선주에게 최선료 디머리지를 지불하고 반대로 합의된 기간보다 하역이 일찍 완료된 경우에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 디스패치 머니를 지급한다. 정박 기간의 결정 방법은 대표적인 관습적 조속하역 연속 24시간 호천 하역일 기준 등이 있다. 1. 관습적 조속하역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당해 항구의 관습적인 하역 방법 및 하역 능력에 따라 가능한 빨리 하역하는 조건을 말한다.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 불능은 정박 기간에 공제되지만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 하역을 하역일에 포함시킬지의 여부는 특약이 없는 한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르게 된다. 주로 중국에서 하역 시 사용된다. 이건 뭔 말이야? 중국에서 하역 시 사용된다. 합의된 명확한 기간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조출료 및 채손료를 적용할 수 없어 선주는 무작정 용선자의 선처만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선주에게 불리한 조건이고 수많은 분쟁과 원성의 대상이 되어 최근에는 그 이용도가 감소하고 있다. 연속 24시간 러닝 데이즈 하역 시작일로부터 끝날 때까지 모두 날짜를 산입하는 방법이다. 우천, 파업 및 기타 불가항력 등 어떠한 원인에도 관계없이 하역 개시 하역 개시 이후 종료일까지 일수를 모두 정박 기간에 산입한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외한다는 취지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정박 기간에 산입한다.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루 할당량을 표시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3. 호천 하역의 Weather Working Days (WWD) 기상 조건이 하역 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만 정박 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조건이다. 다만 어떠한 기상이 하역 가능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장과 용선자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적항과 양육항의 대리점에서 날짜 변화와 작업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하역 일지가 중요하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정박 기간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WWD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SHEX 일요일과 공휴일은 원래 근로일이 아니므로 하역을 하더라도 정박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조건이다. WWT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 unless used SHE 쉑스 유유다. 쉑스 유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하역했을 때는 이를 정박수에
어, 산입하는 조건이다. WWD Sundays, holidays, Sundays and holidays accepted unless used, but only times actual used to contain. 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하역을 했을 때 산입을 한다고 해도 과연 1시간이라도 작업을 하면 그것을 하루로 간주할 것인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작업 시간만 산입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조건이다. 3. 정박기간의 시기와 종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준 항해 용서 계약의 서식인 젠콘 폼 용선 계약 및 우리나라 상법 829조에서 하역 준비 완료 통지 노티스 오브 레드니스 NR 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개시된다. 음, 음. 원칙적으로 오전에 통지되었다면 오후 1시부터, 오후에 통지되었다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된다. 하역 기간의 종기는 일반적으로 하역이 완료되는 때이다. 하역이 종료되면 정박 일수를 기재한 정박 1 계획서를 작성하여 선장 및 용선자가 서명한다. 참, 실망 틀려. 음, 어, Not before clause. 선박이 운항과 관련해 당초 예정되었던 도착 예정일보다 일찍 도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부속료나 하역 대기료, 창고료 등 용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고 또한 이로 인해 하역 수배 등의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본선이 선적 준비 완료 예정일 이전에 도착해도 하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한 문헌을 말한다. 4. 채선료 디머리지 1. 정의 채선료는 약정된 기간 1. 채선료 디머리지 1. 정의 채선료는 약정된 기간 내에 하역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페널티이다. 하역의 지연으로 인해 선사가 운항을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막기 위해 징수한다. 2. 목적 채선료의 청구 취지는 부정기 선박이 작업을 못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도 직접 선비와 간접 선비인 감가상각료, 보험료, 금리 등의 고정 비용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선주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조출과 비교 채선료는 전기선과 비교할 때 부전기선 선주에게 도움이 되는 어, 시스템이지만 채선 효율이 용선료나 고정비에 근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출이 채산서 측면에서는 보다 유익하다. 조출이 되면 차기 항차의 개시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고 빨라지는 시간만큼 새로운 수익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 음. 체박 손해금 Damage for Detention 1. 최선의 문제 판례에 의하면 판례에 의하면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채선료를 지불한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난 채선 선박에 대해 저는 선주의 발항권이 인정하고 미선적 부분은 부적운이 데드 프레이트로 간주된다. 이 체박 손해금의 정의 판례는 선박의 채선 상태에서 계속 대기시킬 경우 선주가 요구하는 체박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채선은 비록 채선료를 정했다 하더라도 일종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박 손해금은 하역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선주의 손해에 대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입은 손해만큼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3. 체박 손해금의 발생 상황. 일반적으로 약정에 따라 규정된 초과 정박 기간에는 채손료를 부과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체박 손해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명시된 정박 일수가 만료되는 시점. 채손료 규정이 없는 경우. 2. 정박 일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선적, 양육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 만료되는 시점. 3. 채손료 지불이 약정된 확정 일수 만료된 채손료 지불이 약정된 뭐가 틀리지? 채손료 지불이 약정된 확정 일수가 만료되는 시점. 4. 용선자의 의무. 용선자는 지체를 야기한 화물에 대해 지체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항해 중 계약 위반으로 인한 본선의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5. 조출료 디스패치 머니. 1. 원칙. 조출료는 약정된 선박 기간 이전에 하역을 완료하였을 때 경우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선주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로 보통 채선료의 2분의 1이다. 약정된 정박 기간 이전에 하역을 완료하면 선주는 본선의 회항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용선자는 신속 가역을 위하여 추가 비용을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수로서 선주가 용선자에게 보상금의 형태로 지급한다. 2. 기간 계산 방법. 조출료의 기간 계산 방법은 Working Time Saved WTS로 표기되는 것은 전략된 정박 기간, 즉 용선 계약상에 허용된 정박 일로부터 작업 정박일을 빼고 조출료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Late Time Saved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All Time Saved ATS 라고 표기된 것은 일요일과 공휴일도 모두 계산 기간 중 포함하여 전락된 전 기간을 기준으로 조출료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6. 정산 방법. 선적항과 양육항의 채선료 조출료의 정산 방법은 양육이 끝난 후 합산해서 정산하는 Late Time Reversible 조건과 별도 정산하는 Late Time Non-Reversible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별도 정산하는 Late Time Non-Reversible 조건이 이용된다. 용선 계약별 특성의 비교. 선장, 선원 고용. 항해 용선은 선주가 선장, 선원을 고용 후 명령의 지시 및 감독. 정기 용선은 좌동. 나용선은 용선자가 선원을 고용 후 명령 지시 및 감독. 책임 한계는 항해 용선은 선주의 책임 하에 용선자에게 운송 서비스 제공. 정기 용선은 용선자가 선박 운항권을 지니고 선주는 지시하는 항차 수행. 나용선은 용선자가 선박 운항권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운송활동 수행. 수입의 가득. 항해 용선은 제공된 운송 서비스에 대해 화물의 수량당 혹은 총액 기준으로 운임을 획득. 정기 용선 계약은 일정 합의된 용선료율로 총 선박 사용 일수에 대해 용선료의 지급, 시황에 따라 용선료율 결정. 나용선 계약은 일당 용선료율을 사용, 기간에 대해 용선료 지급, 주로 선박 건조본가를 기준으로 책정. 선박의 가망성. 항해 용선은 선주의 책임 및 권한. 정기 용선은 좌동.
나영선은 용선자의 선박 가망성 보증하에 오나 선조의 비용 부담. 항해운선은 선원 급료, 선원 급식비, 윤활유, 선용품 유지, 수리비, 각종 세금, 보험료, 감가상각비, 연료비, 항비, 운하 통과료, 대리점비. 음, 정기용선 계약은 선원의 급료, 선원 급식비, 선용품, 윤활유, 유지, 수리비, 각종 세금, 보험료, 감가상각비. 나영선은 감가상각비. 용선자의 부담. 항해용선은 용선자 비용 부담 항목이 없음. 전기용선은 연료비, 연료비, 항비, 운하 통과료, 대리점비 등 운항비. 나영선 계약은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 부담. 파트 3 항공운송. 에어 트랜스포트는 항공기의 항복이라는 이거는 플레이스 스페이스에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국내외 공항에서 공로 에어로드를 통하여 다른 공항까지 운송하는 운송 시스템을 의미한다. 항공운송은 해상운송이나 육상운송 등 다른 운송수단과 비교하여 가장 최근 도입된 운송 시스템이다. 항공운송은 고부가가치 물품의 물동량 증가 및 긴급 운송을 위한 운송수단의 상업화로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송수단 역할을 담당한다. 항공운송 역시 해상운송과 마찬가지로 정기 항공운송 사업과 부정기 항공운송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정기 항공운송의 경우 일부 용선은 인정되지 않고 전부 용선으로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음, 국제항공운송사업법 항공법 제2조 33조.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 국제정기편 운항. 국내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를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 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의 운항. 2.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제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또는 외국 공항과 외국 공항 사이 이루어지는 일외의 항공기 운항. 음,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의 비교. 장점: 해상 운송, 대량 운송, 저가 운송, 항공 운송, 신속 운송. 단점: 해상 운송 저속성, 항공 운송 운임의 고가. 특징: 해상 운송 일반 대량 화물의 운송, 항공 운송 신속성이 필요한 소량의 고가물. 서류: 해상 운송 BL 또는 SWB. 항공 운송 항공 운송 서류 AOAB, AWB. 1. 항공 운송 서류. 해상 운송에서 발생하는 운송 서류가 선화증권 BL과 해상 화물 운송장 SWP라면 항공 운송에서는 항공 화물 운송장이 발행된다. 항공 화물 운송장은 통상 AWB, AOAB이라고 말하며 항공 화물 탁송자 에어 탁송자 부르는 사람 에어 컨자이먼트 노트. 항공 화물 탁송장 에어 컨자이먼트 노트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항공 화물 운송장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 표면에 난 네고시어블이라고 기재되어 유통을 금지한다. 항공 운송은 해상 화물에 비하여 매우 신속하게 운송되므로 굳이 유통성을 부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항공화물 운송장의 특징. 항공화물 운송장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에 의하여 음, 어, 음, 음, 사실상 양식과 형식이 통일되어 있다.
이아타의 통일 양식은 전 이아타 회원의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전 이아타 회원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비회원사도 회원사들과 연계 운송을 하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이아타 통일 양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아타 어, 이아타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이아타를 의미한다. 음, 세계 각국의 음, 세계 각국의 민간 항공사 단체가 모여 1945년에 결성되었으며 국제항공 운임의 결정이나 회사 간의 운임 대차를 결제한다. 본부는 캐나다 몬트리올, 아시아 지역 사무소는 방콕에 있다. 음, 음, 운임 등에 관한 협정은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회의에서 결정되며 각 가맹 각 결정되며 가맹 각사의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일종의 국제 카르텔이다. 음. 1. 기능 1. 운송계약의 증거 Evidence of Contract 항공화물 운송장은 반증이 없는 한 그러한 증권에 언급된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 협약 제11조 1항 항공화물 운송장은 송화인과 항공운송인 간의 항공운송계약의 성립을 인증하는 운송계약서이다. 2. 화물 수치증 Receipt of Goods 화물의 개수를 포함한 화물의 증량, 크기 및 포장에 관한 항공화물 운송장 및 화물 수령증의 기재사항은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된다. 화물의 수량, 부피 및 상태는 운송인이 송화인의 입회하에 점검하고 그러한 사실을 항공 화물 운송장이나 화물 수령증에 기재한 경우 또는 화물의 외양에 관한 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1조 제2항 항공화물 운송장은 항공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는 화물 수령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추가 학습 유통성 항공화물 운송장 발행 가능 여부 항공화물 운송장은 유통성 운송서류의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아타의 결의에 의하여 유통성 항공화물 운송장은 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행이 금지되고 있다. 1. 항공기는 단시간에 세계 각지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의 운송 서류를 사용하여 전매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2. 화물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고 화물 거래를 위한 서류로 되는 운송 서류가 나중에 도착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개정 바르샤바 협약 제9조에서는 신설 규정으로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유통 가능한 항공 운송장의 발급을 막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여 유통 가능 발행이 반드시 금지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2. 특징 1. 비유통식, 기명식, 수치식 발행 항공화물 운송장의 은 유통불능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선화증권이 유통 가능하며 지시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음, 또한 항공화물 운송장에서 송화인이 직접 적재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면 수치식으로만 발행이 된다. 2. 운송질서 항공화물 운송장의
송화인이 화물의 운송, 취급, 인도에 관한 지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핸들링 인포메이션 등 별도의 란이 준비되어 있다. 3. 보험 계약 증서. 항공사와 보험회사 사이에 미리 포괄 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어 송화인이 항공 화물 운송장에 필요사항만 기재 후 보험료를 납부하면 당해 화물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따라서 항공 화물 운송장이 보험 계약의 증서로 사용될 수 있다. 4. 각종 자료. 화물과 함께 목적지에 보내져 수화인이 운임 및 요금을 계산하는 근거로서 사용되며 수출입 신고서 및 통관 자료로도 사용된다. 3. 항공 화물 운송장의 구성. 항공 화물 운송장은 통상 세부의 원본과 6부의 부분으로 발행된다. 원본 녹색. 원본 녹색은 운송인용으로 송화인이 서명하고 운송계약의 증거로 운송인이 보관한다. 원본이 적색은 수화인용으로 송화인 및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과 함께 송부하여 수화인에게 인도된다. 원본 3 청색 은 송화인용으로 송화인용으로 운송인이 서명하고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후에 송화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거의 비교. 항공화물 운송장 단순 화물 수취증, 비유통성, 기명식, 수치식, 비상환증권, 송화인 작성. 선화증권은 유가증권, 유통석, 지시식,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만 가능. 선적식 또는 수치식. 상환증권, 운송인이 작성. 항공화물 운송장과 선화증권 모두 운송계약의 증빙 및 화물 수령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운송서류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발행 대상 및 명칭. 항공화물 운송장은 항공운송계약 시 발행되는 서류로 그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에어웨이빌 또는 에어 컨사인먼트 노트 또는 단순히 항공운송 서류로 표현하기도 한다. 선화증권은 해상운송계약에 발행되는 서류로 법적으로 비ll of lading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다. 이 발행 형식 및 시점 및 효력의 발생. 항공화물 운송장은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불능의 기명식으로만 발행이 되며 선화증권은 유가증권,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유통 가능 형식으로 발행이 가능하며 기명식, 지시식 등의 제한이 없다. 항공화물 운송장은 수치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한 반면 선화증권은 수치식 발행과 본선 적재 후 선적식 발행 모두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본선 적재되어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3. 운송서류의 작성자. 항공화물 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송화인이 작성하며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작성한다. 몬트리올 협약에서는 송화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 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화인을 대신하여 항공화물 운송장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여 송화인의 작성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자, 옆에는 에어웨이빌 양식입니다. Shipper consignee notify airport to by application handling information currency 등등 total quantity 등등등. 이 항공운송계약. 1. 항공회사는
음, 항공회사는 원칙적으로 화주와의 직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일부 대기업의 대량 화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항공회사가 기업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인수하지만 어, 일반 화주의 소량 화물은 대리점 또는 운송 주선업자를 이용한다. 이 항공화물의 대리점 1. 정의 항공화물의 대리점은 항공회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의한 운송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항공사 또는 총대리점을 대리하여 운송자의 운송약관, 규칙, 운임표 및 일정에 따라 항공화물을 판매하고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며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항공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이 범위 항공화물 대리점은 항공회사의 대리점이기 때문에 이전 이아타 대리점이기 이전에 이아타 대리점에 해당한다. 대리점은 이아타 가맹의 항공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리점 업무를 행해야 한다. 음, 대리점은 대리점은 특정 항공사와 다른 내용, 조건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음, 어, 이아타 대리점은 모든 항공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아타 대리점은 많은 항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항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보수도 화주가 지불하는 전체 운임의 5%로 고정되어 있다. 음, 혼재업자가 항공화물 운송 대리점의 자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음, 3. 업무 항공화물 대리점은 대리인으로서 항공회사를 대신하여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한다. 항공회사의 화물을 인도한 후 운송에 관한 책임은 모두 항공회사에 있다. 3.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 대리점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 1. 정의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자신의 명의로 항공 운송사업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혼재하여 운송하여 주는 사업을 말하고 항공화물 주선업자의 영업 형태는 개개의 소량 화물을 집화 혼재하여 항공사에 대량의 혼재 화물로 판매하기 때문에 혼재업자 컨솔리데이터라 표현하기도 한다. 항공화물 주선업자는 운송인이고 화주이면서 동시에 화물 집합업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업무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음, 음, 사업 영역에 따라 단순히 계약 운송인으로서 운송만 책임지는 경우와 운송 외 항공회사와 화주의 대리 업무, 통관, 육상 집배, 보관 등의 부수 업무까지도 책임지는 경우로 구분된다. 3. 혼재 화물 인수 대리점 혼재 화물 인수 대리점은 목적지에서 혼재 화물을 분류해야 되는 경우 혼재회사 스스로 목적지에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지에 있는 자기 현지법인 또는 현지 운송 주선업자에게 위탁한다. 이와 같이 혼재 화물을 위탁받은 대리점을 혼재 화물 인수 대리점이라 한다. 혼재 화물 인수 대리점은 목적지에 도착한 혼재 화물을 수 화인별로 분류하여 각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항공화물 주선업자와 대리점의 비교 항공화물 주선업자의 대리점의 비교 화주에 대한 책임 항공화물 주선업자는 운송주선업자로서 역할 대리점은 항공사로서의 역할 음, 음. 항공화물 운송주선업자는 테리프는 자체 테리프가 있고 대리점은 항공사 테리프
운송약관은 항공화물 주선업자는 자체 약관, 대리점은 항공사 약관. 수수료는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자체 수수료 또는 이하타 5%, 대리점은 이하타 5%. 발행 형식은 하우스 에어웨이 빌. 포도랑 똑같지 않아. 대리점은 마스터 에어웨이 빌. 1. 화주에 대한 책임 및 운임. 대리점은 실제 항공회사를 대리하여 항공회사의 책임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항공화물 주선업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대리점은 항공사의 운임 요율을 사용하는 반면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자체 요율을 사용한다. 2. 운송약관 및 수수료. 대리점은 항공회사의 약관을 사용하는 반면 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자체 약관을 사용한다. 실제 항공 운송은 몬트리올 협약의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몬트리올 협약의 강력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항공회사 약관이나 운송 주선업자의 약관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대리점은 고정 수수료로 운임의 5%를 청구하는 반면 항공화물 운송 주선업자는 자체 수수료를 두어 보다 신축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